손꼽아 기다리는 기간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우리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2018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을지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태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무엇일까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연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초, 작년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연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소득을 한번 정산을 해보자. 사실은 작년 연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우리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떼었어요. 그죠? 근데 이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어떤 약간은 좀 부양가족만을 고려한 뭐랄까요? 하여튼 뭐 대충 떼었다는 겁니다. 대충 떼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산이 됐을 때 과연 작년에 띈 12달치의 세금하고 지금 연말 정산을 한 세금하고 많은지 적은지 이건 만약에 떼어놓은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환급을 받게 되면은 13월에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산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산을 한 금액이 많다. 그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 정산을 잘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보자. 그리고 증빙도 잘 챙기면은 역시 이번 정산을 통해 가지고 많이 줄이고 그리고 기납부된 세금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 정산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 참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면 연말정산도 같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근로자 좋을까요? 입장에서 보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을요. 기관들로부터 땡겨와요. 교육비 자료도 하는 교육청에서 땡겨오겠죠. 그걸 국세청 컴퓨터에서 통합을 합니다. 뭐 의료비 그러면은 건강관리공단 이런 데서 땡겨올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증빙 서류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소화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간소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제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서 13월에 보너스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 이 자료 제출 기간이랑 국세청 신고 기간도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회사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보통 한 20일부터 다음 달 2월 한 20일 정도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원칙적으로 이거를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걸로 국세청에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3월 10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3월 11일까지 아마 회사는 지급 조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누락할 경우에 5월 달에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마침 못 챙겼던 뭐 이런 증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5월 말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그러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일단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용을 가능하고요. 각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액이나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증빙 서류들을 다 땡겨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의 카드 공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이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말정산 방송은 연말 연초에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2017년 있습니다. 다르고 2018년 다른데 이번에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항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인구 절벽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들이 불합리하게 이제 잘 안 돌아가고 또 지금도 뭐 경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들을 했어요.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0세부터 5세 아동들한테 그냥 매월 10만 원. 이거는 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아동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걸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제들이 기존처럼 유지가 되면은 너무 이중 공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원래 이제 둘째 아부터는 15만 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작년으로 없어지고 올해는 기초 공제라 그래가지고 첫째 아, 둘째 아는 15만 원, 셋째 아부터는 30만 원 하는 요 공제는 올해까지는 중복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도 일몰기한이 이제 작년으로 이제 소멸을 하니까 이제 작년 연말정산을 하는 거니까 해당이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그리고 출산 입양 공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딱 한 번 해주는 거죠.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요거는 첫째한테는 30만 원, 둘째한테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지만 내가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극빈자 연소득 한 4천만 원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돼 있다. 특히 내가 좀 근로소득이 좀 작고 그 다음에 내가 국가로부터 약간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청년 취업자들이나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소득세 감면을 해줬는데 이번에 감면율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대기업 하려고 그러지 이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기존의 감면율이 70%였는데 90%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이걸 150만 원까지 해주니까 처음 취직하면 거의 좀 월급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 감면을 해준다라는 건 대단히 파워풀한 겁니다. 요거 잘 기억했다가 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직을 한 뭐 청년이다,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이다, 또 뭐 장애인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다 이런 분들은 요걸 잘 챙겨 보셔야 돼요. 특히 감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걸 잘 챙기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감면 신청서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건 또 나중에 또 5월 달에 제출해야 된다거나 또 말씀하셨듯이